저를 탓하던 전 시모 앞에서 버려진 서류에서 이걸 보자마자 그녀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적혀 있었을까요? 전 남편 집안이 내 원룸 앞에 나타난 건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10월 어느 저녁이었어요. 서영이, 문 열어. 익숙한 목소리에 손이 멈췄죠. 장모였어요. 1년 전 이혼하고 단 한 번도 연락 없던 사람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문을 열자마자 장모가 현관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태수가 지금 감사받는 거 알아? 무슨 말씀이세요? 공금 횡령 의심받는다고. 내가 결혼 생활 때 돈 얼마나 뜯어갔는데. 황당했어요. 저는 오히려 생활비도 제대로 못 받고 살았거든요. 전 남편 태수는 시청 공무원이었지만 장모가 돈을 다 관리했죠. 제 통장엔 늘 10만 원도 안 남았어요. 장모님,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오히려 뭐? 내가 우리 태수 망쳤어. 이혼하고 나서 태수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장모 뒤에 서 있던 태수는 고개도 못 들고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벽만 쳐다보더라고요. 태수야, 너도 뭐라고 해봐. 엄마, 그냥 가요. 뭐? 서영이가 그럴 사람 아니잖아요. 엄마도 알면서. 순간 장모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자식이 지금 누구 편을 들어? 내가 지금 공무원 잘릴 판인데. 장모는 제 얼굴을 노려보더니 한마디 더 던졌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다 얘기할 거야. 내가 우리 집안 망쳤다고. 각오해.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장모가 동네에 소문을 퍼뜨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거든요. 이 작은 도시에서 소문은 생명이에요. 저는 프리랜서 기자라 지역 사람들 신뢰가 없으면 일을 못해요. 취재원도 만날 수 없고 신문사도 저를 안 쓰겠죠.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태수가 공금 횡령 의심을 받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소심하고 규칙 잘 지키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외도는 했어도 법은 안 어기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외도. 순간 뭔가 스쳤어요. 태수가 외도 상대랑 제주도 갔을 때요. 그때 장모가 태수가 공무로 출장 갔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녔죠. 심지어 시청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말했대요. 만약 그때 태수가 공무용 카드를 썼다면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신문사로 출근하는데 동네 슈퍼 앞에서 아줌마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여자 봐. 전 남편 공무원 망하게 했다던데? 에이 설마. 얼굴은 착해 보이던데. 최 여사가 직접 얘기했대. 결혼 생활 때 돈 엄청 뜯어갔다고. 귀를 의심했어요. 최 여사, 장모를 말하는 거였죠. 벌써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신문사에 도착했더니 박 부장이 저를 불렀어요. 서영 씨, 잠깐. 네, 부장님. 혹시 전 남편 쪽에서 무슨 일 있어요? 아침에 시청 공무원 한 명이 감사받는다는 소식 들었는데. 아, 그게.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박 부장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거든요. 의심. 그 눈빛이었어요. 서영 씨랑 관련 없는 거죠? 당연히 없습니다. 저는 이혼한 지 1년 됐고요. 그래요. 뭐, 기자가 이상한 소문에 휘말리면 곤란하니까. 조심해요. 조심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문제 생기면 계약 안 할 수도 있다는 경고였죠. 점심시간, 취재차 시장 갔다가 또 들었어요. 서영이 그 여자, 폭력도 심했대. 헐, 진짜? 남편한테? 최 여사가 그러던데. 태수가 맨날 멍들고 들어왔다고. 뭐라고요? 발이 멈췄어요. 폭력이요? 저는 태수 손가락 하나 안 대봤어요. 오히려 장모한테 목소리 좀 낮춰라 소리 들으면서 숨죽이고 살았는데.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어요. 장모가 조직적으로 저를 망가뜨리려는 거였죠. 저녁 무렵 원룸으로 돌아오는데 현관문에 낙서가 있었어요. 거짓말쟁이. 빨간 매직으로 크게 써놨더라고요. 손이 또 떨렸어요. 숨이 막혔어요. 이러다가 정말 이 동네에서 살 수 없겠구나.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힘드시겠어요. 돌아보니 옆집 할머니, 문혜숙 선생님이었어요. 70대로 보이는 작은 체구의 할머니였죠. 얼마 전에 이사 오셨는데 조용히 사시는 분이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 보이진 않는데요. 문 선생님은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최순자 씨, 그 사람 때문이죠? 어떻게 아세요? 나도 옛날에 이 동네 살았어요. 최순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알죠. 문 선생님은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작지만 정갈한 방이었죠. 책장에 오래된 책들이 가득했고요. 차 한 잔 마셔요. 따뜻한 보리차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선생님 장모를. 최순자를 어떻게 아세요? 나 옛날에 이 동네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30년 넘게 일했죠. 문 선생님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최순자 아들이 태수 하나가 아니에요. 위로 딸 둘이 더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딸들 남편이 다 쫓겨났어요. 최순자한테. 등골이 서늘했어요. 큰 사위는 장사하다가 빚이 좀 생겼대요. 근데 최순자가 동네 방방곡곡 다니면서 사위가 도박으로 집안 재산 다 날렸다고 소문냈죠. 결국 장사 망하고 이혼했어요. 그럼 둘째 사위는요? 그 사람은 더 심해요. 멀쩡한 직장인이었는데 최순자가 사위가 바람 피운다고 소문 퍼뜨렸어요. 회사까지 전화해서 난리쳤죠. 결국 그 사람도 명예퇴직하고 이혼. 그럼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돈이에요. 문 선생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최순자는 딸들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다 챙겼어요. 그리고 사위들이 벌어놓은 돈도 건드렸죠. 법적으론 문제없게 꾸며놓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저도. 그렇죠. 서영 씨가 세 번째예요. 아니, 태수가 아들이니까 며느리가 처음이긴 한데. 왜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경찰은요? 증거가 없어요. 최순자는 교묘해요. 절대 자기 입으로 직접 안 해요. 내가 들었다더라 식으로 돌려 말하죠. 게다가 이 작은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았으니 사람들이 다 믿어요. 문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런데 서영 씨, 나한테 증거가 좀 있어요. 네. 옛날에 큰 사위가 나한테 찾아온 적이 있어요. 도와달라고. 근데 내가 그땐 힘이 없었죠. 그냥 기록만 남겨뒀어요. 문 선생님은 책장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어요. 여기 최순자가 동네 상인들한테 빌린 돈 목록이 있어요. 10년 전부터요. 한 번도 안 갚았죠. 갚으라고 하면 내가 언제 빌렸냐고 우기고 심지어 상인들 협박했어요. 공책을 펼쳤어요. 빼곡한 손글씨가 보였죠. 날짜, 금액, 증인 이름까지.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서영 씨, 당신은 기자잖아요. 나보다 이걸 어떻게 쓸지 더 잘 알 거예요. 문 선생님 눈빛이 따뜻했어요. 이번엔 당하지 마요. 너처럼 당한 애들 내가 둘이나 봤어요. 이젠 누군가는 막아야죠. 그날 밤 저는 공책을 들고 집에 돌아왔어요. 손은 떨렸지만 머릿속은 차분해졌죠. 기자예요, 나는. 진실을 파헤치는 게 내 일이에요.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시청 홈페이지에서 태수부서 공지사항을 뒤졌어요. 지난 1년간 출장 기록, 업무 보고서, 예산 집행 내역까지요. 10월 3일 재무과 예산 집행 보고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제주도 지역 벤치마킹 출장 마이너스 김태수 주무관. 날짜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작년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그날이었어요. 태수가 외도 상대랑 제주도 간 날이요. 저는 그때 장모한테 전화를 받았었죠. 서영아, 태수 공무 출장 갔으니까 연락하지 마. 바쁘대. 공무 출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여자랑 놀러 간 거였죠. 만약 태수가 그때 공무용 카드를 썼다면 그건 명백한 횡령이에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죠.
저는 문 선생님이 준 공책을 펼쳤어요. 최순자가 동네 상인들한테 빌린 돈 목록이었죠. 200만 원, 300만 원, 50만 원. 10년간 총액이 2천만 원이 넘었어요. 한 번도 안 갚았다고요. 저는 공책에 적힌 상인 이름을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시장 안반찬 가게 사장님이었어요. 아, 서영 씨.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혹시 최순자 씨 아세요? 순간 사장님 얼굴이 굳었어요. 왜요? 사장님한테 돈 빌리고 안 갚았다고 들었어요. 누가 그런 소릴? 아, 문 선생님? 네. 사장님, 증거 있으세요? 차용증이나 문자 같은 거. 사장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문자였어요. 2년 전 최순자가 보낸 거였죠. 사장님 덕분에 잘 썼어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얼마 빌리셨어요? 300만 원. 급하다고 아들 병원비 낸다고 했어요. 근데 갚으라고 하니까 내가 언제 빌렸냐고 하더라고요. 고소는 안 하셨어요? 이 작은 동네에서 어떻게 고소해요? 최순자 입이 얼마나 무서운데. 나까지 이상한 소문 나면 장사 못해요. 두 번째는 세탁소 사장님, 세 번째는 철물점 주인이었어요. 모두 같은 패턴이었죠. 급하다, 꼭 갚는다 안 갚음 독촉하면 내가 언제 빌렸냐 소문으로 협박. 저는 모든 증거를 사진 찍고 녹음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 재무과 앞에서 대기했어요. 퇴근 시간, 태수가 나왔죠. 태수 씨. 태수는 저를 보자마자 움찔했어요. 서영아. 작년 5월 15일 제주도 갔을 때 공무용 카드 썼어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게 어떻게? 얼마 썼어요? 200만 원쯤. 왜 그랬어요? 태수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힘없이 말했죠. 엄마가 시켰어. 어차피 결제 나한테 오니까 조작하라고. 그리고 그 돈으로 여행 가라고. 장모님이요? 응. 엄마가 다 짰어. 출장 보고서도 엄마가 써줬고.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최순자가 아들을 조종해서 공금을 빼돌린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시작되니까 이혼한 며느리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 거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했어요. 노트북 화면에 파일들이 쌓여갔죠. 증거 1 태수 제주도 출장 기록 공무용 카드 사용 내역. 증거 2 최순자 금전 갈취 피해자 진술 문자 증거. 증거 3 태수 자백 녹음 파일. 이 정도면 충분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신문 기사로 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태수까지 완전히 망가지죠. 태수는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피해자이기도 했으니까요. 장모한테 조종당한 거니까. 고민하던 중 문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영 씨, 오늘 동네 슈퍼 앞에서 최순자가 또 당신 얘기하고 다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당신이 태수 폭행했다고 경찰 조사받을 거라고 했어요. 완전히 거짓말인데. 화가 치밀었어요. 아니, 화를 넘어서 이젠 확신이 들었죠. 이 사람은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 확실하게 막지 않으면. 저는 결정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신문사박 부장을 찾아갔어요. 부장님, 단독 기사 하나 쓰고 싶습니다. 무슨? 지역 공무원 공금 횡령 사건이요. 그리고 배후 인물까지. 책상 위에 정리한 자료를 쫙 펼쳤어요. 박 부장 눈이 커졌죠. 이게 전부 확인된 거예요? 네. 녹취도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영 씨, 이거 전 남편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빼주세요. 기사엔 본지 취재팀으로만 나가면 돼요. 박 부장은 한참을 자료를 들여다봤어요. 이거 진짜 대단한데요. 근데 최순자, 이 사람 이 동네서 30년 넘게 산 사람이에요. 괜찮겠어요? 괜찮아야죠.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 계속 나올 테니까요. 박 부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내일 조간에 냅시다. 그날 저녁
저는 태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기사 나갑니다. 당신 이름도 나가요. 하지만 장모님이 시켰다는 것도 같이 나갈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정직하게 조사받으세요. 답장은 없었어요. 하지만 10분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죠. 서영이 나야. 최순자였어요. 뭘 하려는 거야? 기사가 뭐야? 장모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이것 봐, 서영아. 내가 그렇게 나오면 너도 가만 안 둬. 내가 동네 사람들 소문 퍼뜨리실 거죠? 이미 하셨잖아요. 근데 장모님, 내일부터는 사람들이 누구 말을 믿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어요. 증거 다 있어요. 녹음도, 문자도, 증인도. 장모님이 지난 10년간 뭘 했는지 다 나갈 거예요. 너 이러면 태수도 망해. 그건 장모님이 생각하실 일 아니에요. 이미 망가뜨린 사람이 장모님이니까. 전화를 끊었어요. 손은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신문이 배달됐어요. 일면 톱기사였죠. 어시 공무원, 공금 200만 원 횡령. 배후의 모친 개입 의혹. 기사엔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태수의 제주도 출장, 공무용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최순자의 지시. 거기에 더해 최순자가 10년간 동네 상인들한테 빌린 돈 2천만 원을 안 갚은 사실까지요. 익명 피해자 인터뷰도 실렸죠. 이분은 급하다며 돈을 빌려가선 한 번도 갚지 않았습니다. 독촉하면 오히려 소문을 퍼뜨려 협박했어요. 오전 9시쯤 제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먼저 문 선생님이었죠. 서영 씨, 기사 봤어요. 정말 잘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용기 낸 거예요. 나는 10년 동안 공책만 들고 있었잖아요. 문 선생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좀 숨통이 트이네요. 10시쯤 신문사박 부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영 씨, 난리 났어요. 시청에서 전화 빗발치고 경찰도 움직인대요. 태수는요? 출근 안 했대요. 집에서 경찰 조사받는 중이래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태수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약한 사람이었죠. 엄마 말에 끌려다닌. 하지만 동정할 순 없었어요. 잘못은 잘못이니까. 오후 2시 시장에 취재를 나갔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반찬 가게 사장님이 저를 보자 달려왔어요. 서영 씨, 기사 쓴 사람 당신이죠? 어떻게 아셨어요? 문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아, 정말 고마워요. 나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세탁소 사장님, 철물점 주인도 나왔어요. 우리가 경찰서 가서 진술할 거예요. 이제 최순자 무서워 안 해요. 기사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진실을 알았잖아요. 그 순간이었어요. 시장 입구에서 최순자가 나타났죠. 얼굴이 창백했어요. 머리는 산발이었고요. 서영아. 최순자가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죠. 내가 이런 짓을 해? 내가. 장모님, 저는 사실만 썼어요. 사실? 거짓말쟁이가. 태수 인생 망가진 거 책임질 거야? 태수 인생 망가뜨린 건 장모님이에요. 최순자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태수한테 공금 빼돌리라고 시킨 게 누구예요? 출장 보고서 조작한 게 누구고요? 증거 있어? 증거. 네, 있어요. 녹음 파일이요. 태수가 직접 말했어요. 엄마가 시켰다고. 순간 최순자가 비틀거렸어요. 그 자식이. 엄마한테. 그리고 장모님, 10년간 빌린 돈 2천만 원은 언제 갚으실 거예요?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렸어요. 최순자는 사방을 둘러봤죠. 사람들 눈빛이 차가웠어요. 너희들, 내가 언제 안 갚는다고 했어? 반찬 가게 사장님이 나섰어요. 최 여사, 저한테 300만 원 빌린 거 잊으셨어요? 2년 전에. 나도요. 500만 원. 나도. 100만 원. 목소리가 하나둘 터져 나왔어요. 최순자는 말문이 막혔죠. 그때 시장 입구로 경찰차가 들어왔어요. 경찰관 2명이 내렸죠. 최순자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사기 및 공갈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최순자는 저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무섭지 않았어요. 그냥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죠. 경찰차가 떠나고 시장은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죠. 일주일 후 모든 게 정리됐어요. 태수는 공무원 직위 해제됐어요. 형사처벌도 받게 될 거래요. 집행유예가 나올지 실형이 나올지는 재판을 봐야 안다고 했죠. 최순자는 사기죄로 기소됐어요. 상인들이 집단으로 고소장을 냈거든요. 10년간 쌓인 증거들이 쏟아졌죠. 문자, 녹취, 증인 진술까지. 최소 징역 2년은 나올 거래요. 문 선생님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이제 좀 편하시겠어요? 네, 근데 선생님, 왜 진작에 이러지 않으셨어요? 문 선생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힘이 없었어요. 나는 그냥 시골 학교 교사였으니까. 누가 내 말을 믿겠어요. 그래도 기록은 남기셨잖아요. 응,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게 당신이었네요. 문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서영 씨, 이제 뭐 할 거예요? 일단, 계속 기자 일 하려고요. 좋아요. 당신 같은 기자가 더 많아야 해요. 신문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박 부장이 저를 정식 기자로 채용하겠다고 했죠. 서영 씨 기사 반응이 엄청났어요. 다른 지역 신문에서도 연락 왔고요. 이제 프리랜서 아니고 정식으로 일해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아니에요. 내가 고마워요. 이런 기사 쓸 용기 있는 사람 흔치 않거든요. 일주일 후 태수한테 연락이 왔어요. 서영아, 나야.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응, 무슨 일이야? 미안해. 갑자기 왜? 결혼 생활 때도, 이혼할 때도, 그리고 이번에도. 내가 너무 약했어.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태수 씨, 나는 태수 씨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용기가 없었던 거죠. 맞아. 이제라도 제대로 조사받고 벌 받으세요. 그게 태수 씨가 엄마한테서 독립하는 첫걸음이에요. 알았어. 그리고 행복해.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미련은 없었어요. 다만 안타까울 뿐이었죠. 그날 저녁 원룸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문 선생님이 보낸 거였죠. 상자를 열자 쪽지가 나왔어요. 서영 씨, 이건 내가 교사 시절 아이들한테 상으로 주던 거예요. 당신한테 주고 싶어서요. 마이너스 문해숙. 상자 안엔 작은 트로피가 들어 있었어요. 용기 있는 사람에게. 눈물이 났어요. 2년 전 이혼하고 이 동네 왔을 때만 해도 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도망쳐온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는 달라요. 싸울 수 있다는 걸 알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문 선생님처럼, 반찬 가게 사장님처럼 정의로운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다만 누군가 먼저 용기를 내야 하죠. 그게 이번엔 저였던 거예요. 석 달이 흘렀어요. 겨울이 왔고 어시는 첫눈이 내렸죠. 저는 신문사 정식 기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책상도 생기고 명함도 새로 만들었죠. 지역부 기자 서영. 명함을 볼 때마다 뿌듯했어요. 최순자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사기죄와 공갈죄가 인정됐죠. 상인들한테 빌린 돈도 전부 갚으라는 판결이 났고요. 태수는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재판부가 모친의 강압에 의한 범행이라는 점을 참작했대요. 공무원 자격은 박탈됐지만 지금은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성실히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느 날 오후 박 부장이 저를 불렀어요. 서영 씨, 새 기획 어때요? 무슨 기획이요? 지역 사회 부조리 고발 시리즈요. 서영 씨가 메인 작가로. 저요? 당연하죠. 최순자 기사 이후로 제보가 엄청 들어와요. 우리 동네도 이런 사람 있다고요. 가슴이 뛰었어요. 해볼게요. 좋아요. 이번엔 진짜 제대로 파헤쳐 봅시다. 퇴근길 시장에 들렀어요. 반찬 가게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죠. 서영 씨,
오늘 깍두기 새로 담갔어요. 하나 가져가요. 감사해요, 사장님. 뭘요? 우리가 더 고마운데. 요즘 장사도 잘 돼요. 최순자 그 사람 때문에 눌려 살던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세탁소 사장님도 손을 흔들었어요. 서영 씨, 다음엔 우리 집 밥 먹으러 와요. 따뜻했어요. 이 동네가 이제 집처럼 느껴졌죠. 집에 돌아오니 문 선생님이 계단에 앉아 계셨어요. 선생님, 왜 여기 계세요? 추운데. 서영 씨 기다렸어요. 이거 줄 게 있어서. 문 선생님이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뭐예요? 편지. 최순자 큰딸한테 온 거. 편지를 열었어요. 서영 씨, 저는 최순자의 큰딸입니다. 어머니가 저지른 일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제 남편도 동생 남편도 모두 어머니 때문에 고통받았다는 걸요. 늦었지만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서영 씨가 용기 내주셔서 어머니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됐으니까요.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선생님, 잘했죠, 서영 씨? 네, 잘한 것 같아요. 문 선생님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서영 씨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새 기획 첫 기사 제목을 적었죠. 우리 동네 숨겨진 진실들, 마이너스 침묵을 깬 사람들의 이야기.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알아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목소리를 내면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저는 그 목소리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 서영, 35살. 이혼녀에서 프리랜서 기자, 그리고 이제는 정의를 쓰는 기자가 됐어요. 이게 제 진짜 시작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